매주 금요일 만나고 있는 마켓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에 또 우리 사회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관련된 이야기들,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사점들 알아봅니다.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쉽지는 않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성장 관련 산업 가운데 유전자 정보 쪽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생소하죠,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정보라면 유전자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전에는 하나 그리는데 한 2억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도를 그리는 기계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유전자를 분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이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옛날에 시간당 10개를 그렸다. 그럼 지금은 한 200개씩 그리는, 그러니까 기계 성능이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드는 데가 일루미나라는 미국 업체예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런 데가 사실 더 싸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동안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 분석에 대한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2억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비싼 건 마찬가지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해놔도 도대체 염색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질병일까? 그러니까 그런 유의성을 찾아내는 그런 정보를 인포메트릭스. 예. 바이오 인포메트릭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정보가 많이 이제 축적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루미나라는 데가 건당 한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이걸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독점적이긴 하지만 사실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는 건당 한 1,000만 원 하는 그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100만 원까지 그걸 떨어뜨렸었고요. 사실은 일루미나는 건당 10만 원 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가격적인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인포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적 유기적 정보들이 막 지금 쌓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보건 재정이 부족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이 질병이 나서 결국 그거를 사후에 처리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지도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전자 지도를 그려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고 진단을 해 나가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실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진단하려고 혈액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부정확하죠. 그리고 초기에 잡지를 못하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테마가 아마 30년 정도는 성행할 그런 증시의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분야가 이제 점점 커진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앞서 이제 미국 업체입니까? 말씀하신 일루미나. 예, 일루미나. 근데 국내 기업들도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느냐? 관련 기업이 지금 그러면 있느냐? 수준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루미나가 이제 하나 예를만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마크로젠이라는 업체에다가 그 기계를 독점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크로젠은 뭐 하는 데냐면 그 기계를 사다가 조금 더 이제 빠르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 생산 설비를 만들어주는 셋업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돌려주는 그런 업체가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인포메트릭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막 태동하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부장님,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 관심은 좀 태양광 쪽에 좀 있어서 태양광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OCI부터 시작했고 태양광들의 주가가 반등 수준이 아니고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도 업황이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있었어요. 근데 예. 태양광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주로 이제 그 매립지라든가 유지 같은 데다가만 하게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건물 옥상 같은 데 이제 허락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옥상에 이제 패널을 깔고 거기서 모은 전기를 건물주와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한전이 수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 자금 같은 것들을 장기로 저리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이런 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그 태양광 패널을 가옥이라든가 빌딩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주는 그런 업체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사실 이미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네.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옛날에 우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의 그 모듈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다 적자예요. 그럼 걔네들이 적자인데 과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좀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다 보니까 이 중국의 모듈 업체들 수익성이 다 흑자반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작년 8월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이 보조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18센트, 20센트 정도 보조금을 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을 볼 때 당분간 유지가 되겠지만 그럼 어느 쪽을 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수익성을 보면 이 스마일 커브를 그려요. 그래서 제일 전방 쪽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발전소를 운영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같은 소재,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모듈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부사장님, 또 요즘에 최근에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들어서 CKH 100% 이상 올랐고요. 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지 따라가도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냥 건별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근데 찾다 못하니까 이제 중국 업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사실 중국 내에서 본토 내에서는 상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7대 전략산업, 예를 들면 바이오, 뭐 신재생 이런 것만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안 된 애들은 주로 이제 그 중화권,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스닥 쪽으로 가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기업들은 사실 그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걸 약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PER이 한 2-3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보자. 이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발단이 됐던 게 나스닥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그런 거를 찾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과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서로 간에 약간 좀 이 품질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스닥은 사실 2012년경에 한번 중국 기업들의 분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미국의 SEC라고 그러죠. 그 증권관리위원회. 거기가 중국 기업들 고소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좀 튀어오르는 거 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 뭐 속이기로 마음 먹으면 우리나라 회계사 그걸 못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건별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자금 사정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한계 기업들 다 몰아내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상장업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가 거기 걸렸다. 그래서 도산했다. 그럼 중국 정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영자들의 어떤 태도를 건별로 봐야 되는데
뭐 최근 주가 많이 오른 업체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홍콩에 있는 회계사를 불러서 좀 그걸 입증해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는 업체들 또는 배당을 줘서 조금 더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4분기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이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가도 되게 급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막 올랐다 빠졌다 막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성전자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제휴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시스코 이렇게 해서 같이 IoT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인터넷 of things라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나와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각 그 뭐 가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IP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데가 애플이에요. 근데 지금 초고속 통신이 막 생기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 가니까 혹시 애플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글은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다가 안 되겠다. 만약에 애플이 치고 나가면 빨리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런 그 제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 그룹 내로 들어갔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애플 때문에 삼성이 구글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애플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신제품 내놓으면은 특히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많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봐도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단말기 출하를 조금 이제 올해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단말기 출하가 좋아요. 근데 금액은 그만큼 늘질 못해요.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단말기 단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샤오미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단말기를 봄 코스트, 그러니까 비ll of material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조립 원가대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단말기 하드웨어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컨텐츠를 파는 거거든요. 이거 구글이 원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근데 걔네가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글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결국 이 산업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드웨어에서는 돈을 안 번다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불행한 거는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밖에 없다. 뭐 이렇게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삼성전자에 닥쳐 있는 이런 어떤 이 위협 이건 굉장히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아주 현실적인 거고.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을 치를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일본입니다. 지난 2월 9일 날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아베 총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건 없겠습니다만 원전 재가동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뭐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영향은 어떤 것들입니까? 글쎄요, 저는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서 엔화가 절상 압력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고 경상적자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엔화 약세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천연가스 수입을 안 하더라도 천천히 할 것이다. 사실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본인들한테 아베가 신뢰를 얻었으니 마음 놓고 이제 엔저 정책을 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옐런이 테이퍼링 속도를 약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도래한 위험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안전자산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엔화 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원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좀 낙폭이 컸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화는 지금 절하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아베가 엔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보다는 사실 미국의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 가치를 산정할 때 그 자원 관련주가 이 가스 헨리허브의 가격이 연동되는 게 아니라 석유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본이 그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더라도 천천히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셰일가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셰일가스 전에 40%는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로 발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으니까 트럭으로 실어 날라요. 그러니까 그 원가가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공급이 잘 안 돼요. 어떤 거는 구멍만 뚫어놓고 나오는 걸 그냥 불로 태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조차도 환경 때문에 천연가스 써야 되는데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사실 그 공급은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천연가스의 가격조차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서 자동차주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집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원전 재가동 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천연가스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엔화와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